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학 1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지만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치? 이때 각각의 비금속이 가지고 있던 여기 있던 전자랑 여기 있던 전자를 뭐한다? 같이 가진다. 그래서 공유해서 결합하는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에 대한 정의 볼게요. 공유결합이란 위에서 설명했던 그대로야.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이다 라는 거. 그래서 비금속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결합을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던 전자랑 얘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어떻게 한다? 같이 가진대. 이렇게 같이 가지는 것을 공유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전자 두 개를 공유하니까 이렇게 공유된 것을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전자쌍을 서로 뭐 하고 있다? 공유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자, 공유결합의 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유결합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야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공유결합의 형성인데 예를 들어서 수소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를 예를 들어서 볼 거예요. 자, 비금속 원자들이 각각의 전자를 내놓아서 결합을 해서 전자쌍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수소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보면은 수소는 플러스 1이야. 그치? 핵전하량이 플러스 1. 얘도 핵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전자껍질이 하나 있어. 그쵸? 1죽이니까 전자껍질이 하나. 얘도 1죽이니까 전자껍질이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몇 개 있다? 한 개 존재하죠. 얘도 하나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1죽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 그러니까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지. 우리 앞쪽에서 했던 내용들이야.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이 수소 원자랑 이렇게 결합을 할 거야. 그치? 그리고 핵전하량이 플러스 1, 얘도 핵전하량이 플러스 1 될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던 전자를 파란색으로 둘게. 이 파란색 전자랑 오른쪽에 있는 전자를 빨간색으로 정리를 할게요. 빨간색 전자를 어떻게? 같이 가지는 거지.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소도 전자 몇 개를 가진 것처럼 두 개를 가진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수소도 전자를 두 개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지. 이때 이렇게 같이 가지는 전자쌍을 무슨 전자쌍이라고 한다?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한 개 가지고 있다. 한 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를 만들더라. 라는 거. 자, 두 번째 예 볼게요. 수소 말고 이번에 물 볼까요? H2O라고 하는 물을 볼 겁니다. 수소 원자 두 개에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산소 원자부터 정리를 하자. 플러스 8이야, 그지? 8번입니다. 핵전하량이 8이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다? 당연히 2개 들어있겠죠. 이렇게 2개 들어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있어요? 6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있어. 그래서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 하나씩 비어있는 상태야. 수소는 위에 있다가 수소 2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1짜리 수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껍질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수소의 전자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소 하나 더. 그래서 플러스 1. 핵전하량이 플러스 1인 수소 껍질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더라. 이렇게 돼. 자,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 겁니다. 왼쪽에다 정리를 할게요. 물 분자 만들어지는 거.
얘네들이 각각이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져?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물 분자 수소 있다, 그지? 수소랑 산소 있는데 산소를 기준으로 플러스 8, 핵전환량이 8이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는 그대로 두면 돼요. 그쵸? 전자 두 개는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었다? 6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었대. 자, 이렇게 있었고요. 왼쪽 수소 할게요. 왼쪽 수소 플러스 1짜리인데요. 왼쪽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래서 플러스 1, 핵전환량 플러스 1,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수소가 하나 있대. 얘는 이렇게 결합을 시킬게.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결합을 시킬 거고 플러스 1, 핵전화량이 플러스 1이고요. 얘는 전자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자.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산소가 가지는 전자 몇 개? 이렇게 해서 전체 가장 바깥쪽 전자가 8개 있는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수소에 얘가 가지고 있는 거 몇 개? 2개 된다, 그치?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거고요. 얘도 수소 몇 개? 전자가 2개 가지기 때문에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짐으로 해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있다? 서로 같이 가지고 있는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뭘 가지고 있다?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물 분자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다? 2개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더라, 공유 결합을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되죠. 그래서 산소는 누구와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요. 그리고 수소들은 누구와 같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짐으로 해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공유결합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수소 분자 만들어지는 과정과 물 분자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유결합의 종류 나와 있어요. 공유결합의 종류 나와 있다. 자, 전자쌍을 몇 개를 가지냐? 한 번에 결합한, 그지?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몇 쌍인지에 따라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첫 번째는 단일결합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한 개를 공유해. 얘는 단일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한 개만 공유하는 거. 그럼 이중결합은 이런 것들이 단일결합이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한 개, 전자쌍 한 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단일결합이다 라고 알면 돼요. 자, 책에는 플로린화 수소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수소 원자랑 플로린 원자가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 플로린화 수소, HF라고 하는 플로린화 수소를 만들더라. 자, 수소는 앞에서 했다, 그지? 플러스 1, 2였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 몇 개? 한 개. 그래서 여기 한 개, 이렇게. 플로린은 몇 번이야? 9번이죠. 플러스 9.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고? 2개 있었고요.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 7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공유를 할 거야. 그래서 공유한 것 그려주면 어떻게 된다? 플로린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수소를 이렇게 그릴 거고요. 플로린을 이렇게 그릴 거야. 이 정도 그리면 되니? 됐다. 그치?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9. 당연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 2개 있겠지. 여기에 2개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뭐 이렇게 그리자.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8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자, 그래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몇 개? 2개 되니까 누구와 같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오고요. 플로리는 원자과 전자수가 8개인 누구와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더라 라는 거. 그래서 공유 전자성이 몇 개 있다? 1개밖에 없다, 얘네들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공유 전자성이 하나 있으면 단일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중결합 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몇 개 공유하면 되니? 두 개를 공유하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산화탄소야. 그치?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 가운데 탄소를 그릴 거야. 탄소 플러스 6이야. 그치? 플러스 6. 원자과 전자수는 4개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고? 2개 있고요. 핵전화량이 6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 4개 있을 거야. 4개 있는데 여기에 산소가 결합을 할 거잖아. 플러스 8짜리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할 거야. 산소가 좀 더 작아. 좀 더 작게 그릴게. 산소가 핵전화량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크기는 좀 더 작아집니다. 뭐 이렇게 여기도 산소 크기를 이 정도에서 그릴게요. 플러스 8짜리 산소가 결합을 했어요. 플러스 8짜리 산소가 결합했고 당연히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 있다? 2개가 있을 거야. 얘도 플러스 8짜리 산소 결합하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당연히 전자가 2개가 있을 겁니다. 2개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 볼 거야. 나머지 것들 어떻게 결합하고 있냐면 여기 전자 하나, 둘, 셋, 4개 있고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여기 있는 나머지 2개가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탄소에 있는 전자들이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있는 요 4개가 두 쌍이 요 4개의 두 쌍이 뭐다? 공유 전자쌍이지.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1개, 2개, 전자쌍이 2개.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두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2개 있으면 이중결합, 2개 있으면 이중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중결합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 3중결합 볼 거예요. 3중결합. 세 번째. 삼중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이 몇 개 공유하고 있으면 돼? 3개가 공유하고 있으면 돼. 그지? 그래서 전자쌍 3개를 공유하고 있으면 삼중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사이하나수소라고 해서 HCn을 가지고 사이하나수소 HCn을 가지고 볼 거야. 중심 원자가 탄소야. 그지? 원자과 전자수. 그러니까 홀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이 중심 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가 탄소 될 거야. 그래서 플러스 6짜리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 2개 존재해. 이렇게 2개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있을 거야. 4개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누구하고 결합을 하냐면은 수소하고 결합을 할 거야. 그래서 플러스 1짜리 수소랑 전자 하나. 수소의 전자는 노란색으로 그릴까요? 노란색. 그리고 탄소의 전자는 파란색으로 그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 2개를 가지고 있다. 수소는. 그래서 헬륨하고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공유 전자쌍은 몇 개를 가진다? 1개를 가지지.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이다. 이쪽엔 단일 결합이야. 그래서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 단일 결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질소랑 결합을 할까요? 질소랑 결합을 하는데 질소랑 결합을 해. 그래서 플러스 5짜리 질소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플러스 5 맞나? 아니지, 플러스 7이지. 질소는 7번이죠. 플러스 7.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 2개 있고요. 당연히 2개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껍질이 이렇게 탄소하고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탄소랑
너무 크게 그렸네. 탄소랑 이렇게 결합을 해요. 탄소랑 결합을 하고 있는데, 자, 탄소의 전자를 몇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질소의 전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결합하고 남는 거 몇 개? 두 개, 이렇게 남아있대.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다? 세 개다, 그지? 세 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더라. 라는 거. 그래서 얘가 몇 중 결합하고 있는 거다? 3중 결합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을 제외한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다중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다중 결합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앞에서 배웠던 이용 결합 형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결합을 하는 것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에너지를 작게 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공유 결합에서 언제 결합을 한다? 그럼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결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뭘 볼 거야? 공유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를 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자, 우리 이용 결합하고 똑같아. 공유 결합을 하는 원자들이 있어. 그래서 원자들은 뭘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원자핵. 플러스 전화할 때는 원자핵과 전자를 가져. 그치? 그러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반발력,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반발력을 가질 거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을 가질 겁니다. 다른 원자 하나 더 정리를 할까? 원자핵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대. 이렇게 원자가 다른 원자가 있어. 그래서 이 원자와 이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해야 되지. 공유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 사이 요렇게 원자핵과 전자 사이 요렇게는 뭘 가져? 인력을 가질 거야. 그지? 서로 다른 극이니까 인력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요. 핵과 핵 사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랑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얘네들 사이에는 어떤 힘을 가져? 그쵸. 반발력을 가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발력을 에너지를 양의 값으로 둔다면은 인력을 에너지를 음의 값으로 둘 거야. 그래서 인력이 강할수록 그리고 반발력과 인력의 합이 작을수록 에너지의 합이 작을수록 결합을 한다.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결합을 한다. 안정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바로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 이용 결합 그래프 봤던 거랑 동일한 그래프를 볼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 그래프는. 자, 여기가 거리 될 거고요. 원자핵 사이의 거리. 그리고 여기가 에너지 이렇게 될 거야. 자, 결합을 했는데요. 결합을 했는데 이렇게 결합을 했지. 전체 에너지를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렸어. 자, 이 구간을 A라고 뒀고요. 이 구간을 B 구간이라고 뒀어. 그리고 이 구간을 C 구간이라고 둘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D 구간 이렇게 뒀단 말이야. 이 구간. 자, 그러면 에너지가 어떨 때? 가장 낮을 때 이때 뭐 했다? 공유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왜? 가장 안정하니까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얼마일 때? C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요만큼 떨어져 있을 때 R0라고 둘게. 얘가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요. 이때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 될 거야. 공유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될 겁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436 나와. 마이너스 436 나와 있어. 자, 어쨌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 같은 경우에 얘를 뭐 수소와 수소라고 가정할게. 수소랑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가 될 때라고 하고요. 이때 결합 에너지가 마이너스 436 이렇게 나올 거야. 킬로줄 퍼 몰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자, 좀 가까워졌다, 그지? 그래서 B 구간에서는 뭐가? 인력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인력이 작용해서 점점점 가까이 오더라. 그럼 D 구간에서는 뭐가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을 한 거지.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양의 값을 가집니다. 에너지가. 이때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 C지점.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이 C지점에서 뭘 한다? 결합을 하더라. 라는 것.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결합을 하더라. 라는 것 알면 됩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를 만드는데, 이때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거리가 나올까요? 핵 사이의 거리라고 하지. 얘가 핵 사이의 거리인데요. 자, 4번. 자, 얘네들 공유 결합과 에너지 변화에서 결합 길이를 볼 거야. 결합 길이. 이 결합 길이를 핵간거리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요렇게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수소 원자 두 개가 요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수소 원자 플러스 1 수소랑 플러스 1 수소랑 이렇게 원자 핵이 있단 말이야. 그럼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거리가 있겠지. 얘를 결합 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결합 길이가 얼마 나와 있어? 74 피코미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74 피코미터다. 그러면은 핵 반지름은 어떻게 돼? 공유 결합 반지름은 요거의 반이다 라는 거. 그래서 공유 결합 반지름 수소는 얼마 나온다? 37 피코미터다 라는 거. 그래서 반지름은 37 피코미터다 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왼쪽에서 했지만 결합 에너지까지 볼 거야. 결합 에너지. 자,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2에서 다시 배울 건데요. 기체 상태 분자 1몰 있을 거야. 1몰에서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끊어. 그럼 분자가 되겠지. 아니, 분자에서 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기체 상태의 원자를 생성해. 만들어내. 이때 필요한 에너지.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분자 1몰, H2 1몰 있어. 기체 상태에 1몰을 어떻게 만든다고? 두 개의 수소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들어낼 때,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H 기체 플러스 H 기체. 원자, 각각의 원자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 얼마 필요하다고? 플러스 436kJ 이렇게 필요하대. 그래서 얘가 결합 에너지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436kJ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지 분자가 원자로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공유 결합 에너지만큼 결합 에너지를 가해줘야 된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합끼리랑 결합 에너지까지 봤고요. 이제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결합 물질 나와 있는데 일단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 공유 결합이라고 했으니까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 보면 되겠다. 여기 좀 지우고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을 해. 근데 얘네들이
각각 몇 개 일정한 개수만큼 결합을 해서 하나의 독립된 입자를 가지는 분자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원자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결합한 원자 결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분자 결정.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상태야. 그래서 분자성 고체다라고 얘기를 해. 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독립된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독립된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분자가 따로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물이다, H2O다, 얘가 분자지. 그럼 물이 뭐가 돼? 결정이 되면은 얼음이 되는 거잖아. 얼음이 되면은 H2O가 어떤 상태? 고체 상태로 돼.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분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산소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물이라든가 수증기는 이 분자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야. 간격이 되게 먼 상태인데요. 자, 얼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소 결합을 해.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결합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야. 분자 사이의 결합. 공유결합보다는 이 분자 사이의 결합은 특징이 뭐냐면은,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보다 결합력이 엄청 작아. 결합력이 작다는 얘기는 뭐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분자 사이의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물, 얼음 하나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뭐 있다?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 고체 상태죠.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야. 그리고 아이오딘. 그리고 나프탈렌. C10H8. 자, 얘네들이 있어. 그래서 요 놈들을 봤더니 요 놈들은 대부분 어떤 물질이야? 승화성 물질들이 많더라라는 거. 공유 결정에서는 분자 결정,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 결정에서는 승화성 물질이 많더라라는 거.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은 승화성 물질이다. 뭐 그런 것들까지 같이 알아두면 돼. 그래서 특정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자들이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분자 사이에 활동력이 작아지는 거지. 작아지면서 거리가 가까워져. 그래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분자 결정이라고 해. 이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되게 낮다라는 거. 왜? 분자 사이의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면 돼요. 자, 두 번째. 공유결정인데 원자결정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분자 사이의 결합이 아니라 공유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고체 상태인 결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 자, 모든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결합력이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결합력이 강하다. 결국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다이아몬드 있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흑연 또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석영 있는데 석영은 SiO2 형태로 되어 있지. 얘는 언제 봤냐면 통합과학에서 규산형 광물 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얘네들 딱 보니까 SiO2라고 해서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을 하고 있어서 분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규소랑 산소 사이에 계속해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공유결정이다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탄소와 탄소 사이에 공유결합하고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공유결합하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 공유결합하고 이 뒤쪽으로도 공유결합하고요. 또 공유결합을 하겠죠. 얘가 또 공유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유결합하고요. 얘 공유결합하고요. 이 뒤쪽으로도 공유결합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육각형 구조를 가집니다.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 흑연은요, 탄소랑 탄소랑 공유결합하고요, 탄소 공유결합하고요, 탄소 공유결합하고, 탄소 공유결합하고, 탄소 공유결합하고, 탄소 공유결합하지. 뭐 이런 형태로 육각형 형태로 계속 이렇게 있어. 그래서 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도 공유결합을 하고 있더라. 석영 같은 경우에는 규소가 있고요, 산소가 있어요. 산소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가 다시 뭐하고 결합하고 있다? 규소랑 결합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지. 규선형 광물에서 SiO4 형태야. SiO, O, 뒤쪽에 O 이렇게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또 규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 규소가 또 결합을 하니까 이 개수를 따지면은 여기 O, 여기 O, 뒤쪽에 O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요. 따지면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 사이에서 규소가 뭐 이런 식으로 공유하고 있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고요. 얘네들은 공유 결정이다. 그래서 공유 결정에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같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볼 거야. 지난 시간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봤었죠.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볼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온결합이랑 지금 배우는 공유결합이랑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금속결합이랑은 비교해서 알아두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비교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 뭐 성질들을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정도 꼭 알아두는 것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니까 생각하면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결정의 부스러짐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결정의 부스러짐. 그렇지. 자, 분자 결정이랑 원자 결정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봐야 돼. 공유결합 물질은요. 자, 분자 결정은 결합력이 강하다 그랬니? 약하다 그랬니? 약하다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결합력이 약해. 그래서 쉽게 부서진다. 근데 원자 결정은 결합력이 어떻다? 강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단단하다. 쉽게 부서지지 않더라. 라는 거. 그래서 결정이 부스러진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 나와 있어.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잘 녹는 것들도 있더라 라는 거. 왜?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요. 물이 뭐기 때문에 극성이라고 하는 극성분자야. 극성분자야. 그래서 극성분자는 극성분자에 잘 녹는다라는 것들 볼 겁니다. 어쨌든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근데 물에 녹는 것들도 있더라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고요. 전기전도성 나와 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었고요.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었다라는 거다. 그지?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나 액체 상태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다. 근데 예외가 있다, 그지? 예외. 누구? 흑연.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을 가지더라 라는 거. 그래서 흑연은 예외다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없어. 공유결합 물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라든가 이온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자유전자라든가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이동할 수 있는 얘네들이 없다. 자유전자는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을 가지지 않더라 라는 거. 네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 얘도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 공유 결정으로 나눠서 봐야 되지.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을 나눠서 볼 거야. 자, 아까 이쪽에서 설명을 했어, 그지? 그래서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결합력이 약하다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얘는 분자 사이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어떻다? 낫다 라고 얘기를 했어. 공유결정은요,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 그래서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강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은 높다 라고 알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 결정학에서는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해. 그래서 얘는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얘는 상온에서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더라 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공유결합. 그래서 공유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공유결합 형성 과정 알아봤고요. 그리고 공유결합의 종류,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같은 다중결합, 단일결합과 다중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알아봤어. 그리고 공유결합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가,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결합을 하더라 라는 거 알아봤죠.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 어떤 거 두 가지 있었다, 그지? 분자결정이랑 공유결정, 원자결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 라는 것들, 두 가지의 성질이 조금 달랐지.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들,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과 비교해서 알아둬야 된다라는 것들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